사실 뭐 아까 영화 얘기했지만 정말 사실 조이팔이라는 그 한 사람의 머리에서 이걸 했다기보다는 그 브레인, 그 영화에서는 김우빈 씨가 맡는 그 전산실장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전산 시스템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다단계처럼 물건을 하나 사서 이거를 뭐 얼마에 팔아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화 해가지고 그 투자자들에게 돈을 예를 들면 440만 원을 투자하면 8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 합해서 581만 원을 준다. 근데 그 이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8개월 동안 사실. 그래서 그거를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이렇게 잔액이 얼마다. 그다음에 그게 의료기기에 남은 잔액, 당신한테 갈 돈이 얼마다. 이거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믿음과 신뢰를 줬기 때문에 이런 그 거대한 사기 사건을 벌일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돈을 넣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익금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다단계는 미끼일 뿐이고 이 회사의 수익을 이 재분배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니까는 매달 이제 5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런 이제 그 이 투자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렇게 수익금이 정확히 보장이 된다면 저라도 되게 혹할 거는 같아요. 이 방식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기. 사실은 이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방식이잖아요. 우리 폰지 사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이거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하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이 피해 입어서 뭐 한번 뉴스가 된 적이 있고요.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60%가 이 폰지 사기에 빠져가고 어머나. 정권이 바뀌기도 했었어요. 어머머.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사기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속는 사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병헌 씨가 가가지고 본인이 어쨌든 거의 뭐 체육관 장충 체육관 정도 됐으면 사이즈 안에 들었는데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 이렇게 사람들 들어오고 하면은 설마 나보다 똑똑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속고 있겠어? 라는 생각, 그리고 대마불사 이런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원금을 돌려준다 그러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들이 쓴 수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한데 이제 이익금이 이제 50만 원씩 나오게 되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이제 이익에서 발생한 돈이 아니라 바로 이제 투자금에서 그 빼서 이제 주는 방식인데 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 정도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한 반 정도가 이제 이익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남다 보니까 한 구자를 이제 더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한 반 정도는 이 이익으로 받은 돈을 갖다가 재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다시 돌려주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크게 고단수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결국은 원금 돌려막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어디선가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돌려막다 보면은 카드도 돌려막기 하다가 어디서 빵 터질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럴 때. 결국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금이 어느 순간에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조이팔 씨는 이 모든 시기, 이런 상황들을 다 계산을 해놨던 거죠. 미리 다 계산을 해놓고 심지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치밀하게 도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중국으로 밀항에 성공하게 되죠. 진짜 잔인할 정도로 치밀하네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실은 이제 그것만 공부하고 그것만 연습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개중에는 정말 안 걸릴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사기꾼들의 뭐 현란한 말솜씨라든지 이런 것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특히 조이팔 수법을 좀 보면요 그 말에도 약간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팔이 그 리드엔이라는 금융다단계 회사를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1163개, 1163개 단어를 썼는데 그중에 여러분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70번 쓰였고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가족 이게 한 40번, 25번 이렇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숫자 얼마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가족이다. 우리 함께 가자. 이런 감성적으로 공격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젖어들게 되는 거죠.